나이 들면 괜히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을 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몇 가지 행동, 젊은 사람들에겐 꼴 보기 싫은 꼰대짓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뭐 어때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눈치 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그 결과요?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추한 행동 5가지 딱 정리해 드립니다.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바꿔야 나이 들어도 존중받고 보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 안 고치면 평생 누가 내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솔직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보기 싫은 행동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팔짱 끼고 내려다보며 말하기. 솔직히 말할게요. 팔짱 끼고 고개 들어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말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 참 보기 싫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런 태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말투보다 이 자세에서 먼저 벽이 생겨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 마트에서 봤던 일이에요. 한 중년 여성분이 계산대 직원에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1+1 아닌가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직원이 설명을 시작하는데 그분은 고개를 약간 들고 눈을 아래로 깔면서 말을 끊어요. 아유, 진짜 요즘 젊은 애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직원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 특히 젊은 커플 하나는 눈치를 보다가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계산 끝나고도 그 어른은 혼잣말처럼 중얼댔어요. 참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날 이후요, 그 마트에선 그분을 말 걸기 꺼려지는 손님으로 기억하게 됐대요. 말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가 이미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팔짱을 낀다는 건 상대와 거리 두겠다는 무언의 신호고 고개를 들고 내려다보며 말하는 건 내가 너보다 위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본인은 그냥 편한 자세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젊은 사람 입장에선 무시당한다, 평가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대화는 끝입니다. 마음의 문은 닫히고 이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만 남아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팔짱 끼고 고개 들어 내려다본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편하려고 취한 자세 하나가 상대에겐 불편함, 위축, 거리감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팔을 풀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살짝 숙여서 말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남깁니다. 두 번째, 손가락질하며 말하기. 정말 이상하죠? 말은 안 험한데 기분이 상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손가락질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그거 너잖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거기 너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말보다 더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게 바로 그 손가락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인이 있었어요. 40대 부부가 자녀 교육 때문에 남편의 친척 댁을 찾아갔죠. 거기엔 60대 중반의 삼촌이 계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 너네 애는 벌써 학원 2개나 다녀? 그건 너무한 거 아냐? 그러면서 젊은 엄마를 향해 손가락을 3번이나 톡톡 쳐가며 말했답니다. 너 애 버릴라 그래? 애 망가진다. 망가져. 말 끝마다 손가락질, 어깨 툭 치기, 고개 젖히기. 결국 그 부부는 밥만 먹고 바로 일어나 집으로 갔다고 해요. 지인은 그러더군요. 말은 다 맞는 말이었어. 근데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니까 마치 우릴 꾸짖는 기분이었어.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자존심이 쑥 내려앉더라고. 왜 손가락질이 그렇게 기분 나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내가 너 위에 있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질은 주로 지적할 때, 꾸짖을 때, 명령할 때 사용돼 왔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랑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위계적인 말투와 손짓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자주 쓰시진 않나요? 뭔가 강조하려고 또는 조언하려고. 있잖아. 너 그거 말이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튀어나가진 않았나요? 나이가 들면 말보다 태도가 먼저 보입니다. 표정, 손짓, 앉은 자세 하나에 내 인상이 결정돼요.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말할 때 있잖아. 너 그거 하면서 손이 먼저 튀어나간 적 없으신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동작이 몸에 밴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손가락 대신 손바닥을 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조언을 하고 있는 건지, 누군가를 지적하고 있는 건지 상대는 금방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말투와 손짓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된 적은 없었을까? 말은 따뜻해도 행동 하나가 사람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나이잖아요. 3번째,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과한 제스처.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전화기 붙잡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야, 그거 내가 다 해줬잖아. 그때 기억나지? 심지어 손까지 휘휘 젓고 박수까지 치면서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고개는 돌리고 있지만 표정은 이미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이 든 사람일 경우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눈엔 이렇게 보입니다. 저분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시지?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근처 테이블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 2분이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조용히 대화를 나누시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손뼉을 치며 웃으시는 겁니다. 그때 말이야, 내가 그걸 그냥 확 해버렸지 뭐야. 하하하. 웃음소리가 매장 전체에 퍼졌고 공부하던 학생들, 미팅하던 직장인들 모두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 어르신들, 기분이 많이 상하신 눈치였지만 이미 그 자리에선 불편한 어르신이라는 이미지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왜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자주 하게 될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여러 감정이 숨어 있어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예전만큼 중심이 아니게 되면서 여전히 나도 주목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무의식적으로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지는 거죠. 또 예전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친근함의 방식이었어요. 리액션 크고 목소리 크면 정 많고 재미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절 방식 그대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조용한 배려가 더 배운 사람처럼 보이고 말 적고 태도 좋은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해보다는 여기선 어떻게 말해야 어울릴까? 이 한 번의 생각이 나를 훨씬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공공장소에서는 내 목소리를 한 톤만 낮추는 것, 핸드폰은 진동으로 통하는 조용한 공간에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의 표정을 한 번쯤 살펴보는 여유, 이게 바로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여주는 가장 멋진 태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존재감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할 체면이라는 건요, 목소리 크고 존재감 드러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배려와 눈치 있는 태도, 그 안에서 진짜 멋이 드러나는 법이죠. 혹시 요즘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과한 리액션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던 적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잠깐 멈춰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까요.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으로요. 네 번째, 불필요한 스킨십. 요즘은 조심하셔야 해요. 예전에는 어깨 한번 툭 치거나 팔짱을 가볍게 끼는 것도 다 정이 있어서 그런 거였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등을 툭툭 두드리고 아이고, 예뻐 죽겠네 하며 팔을 한번 잡아주는 거. 다 친근함의 표현이었죠. 근데 요즘은요, 이런 스킨십이 상대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몸에 손이 닿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요즘 세대는요, 존중과 거리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내 몸은 내가 허락한 사람만 닿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만큼 신체 접촉을 개인적인 침범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아무 말 없이 어깨만 툭 쳐도 그게 예의 없는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60대 중반의 사장님이 젊은 여직원에게 고생했어 하며 어깨를 톡 쳤어요. 그런데 그 직원 표정이 살짝 굳더니 그날 이후로 사장님을 피하더랍니다. 사장님은 서운해 하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그게 바로 세대 간 감수성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이라 생각한 행동이 상대에겐 불쾌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이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겠죠. 정말 잘했구나, 고맙다, 기특하다는 마음에 툭툭 손이 먼저 나가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그 마음도 말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전하는 게
더 세련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고맙다,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따뜻한 눈빛과 웃음으로 마무리하면 훨씬 더 기분 좋게 전달됩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요, 오히려 너무 격이 없는 행동이 품위를 흐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누군가의 팔을 가볍게 잡는다든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기 전에 이 행동 괜찮을까? 하고 딱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불편함 없이 좋은 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친근함보다 배려입니다. 그게 진짜 어른다운 멋이니까요. 5번째, 공공장소에서 스피커폰은 최악입니다. 지하철에서 앞에 앉은 분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그대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시작합니다. 나 지금 지하철이야. 조금 이따 도착해. 소리가 한두 칸은 울려 퍼지죠. 또 어떤 분은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이어폰 없이 소리 켜놓고 보거나 밤에도 화면 밝기 맥스로 켜두고 병원 대기실을 환하게 만들기도 해요. 본인은 전혀 모르세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런 게 꼰대지. 왜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타인의 공간과 분위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수준으로 연결지어 보는 경향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을 넘어서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나아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세상 흐름을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추한 어른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뒤에서는 조용히 불편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대부분 조용히 눈을 감거나 핸드폰을 보며 출근길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쯤 제 앞에 앉아 있던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갑자기 통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걔는 처음부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니까. 음성은 점점 커졌고 핸드폰에서는 상대방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슬슬 고개를 돌리고 어떤 젊은 여성은 이어폰을 다시 꽂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눈을 감고 있던 청년은 슬그머니 일어나 옆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팔을 휘저으며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하며 감정까지 섞어가며 통화를 이어갔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졌고 어느 순간 기차 안전체가 그 한 사람의 소리에만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그분 본인은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셨죠. 내릴 때쯤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남성이 조용히 어르신, 여긴 조용히 좀 해주셔야 해요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분은 뻣뻣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도 못해? 하고 씩씩거리셨지만 사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요즘엔 흔하디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정말 몰라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소리 자체가 아니라 배려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1. 통화는 스피커폰 대신 귀에 대고 조용히
이 유튜브나 영상은 이어폰이 없으면 집에서 3화면 밝기는 자동 조절로 설정하거나 어두운 장소에선 줄이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절대 민폐라는 말 안 듣고 오히려 예의 바른 분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내가 편한가가 아니라 남이 불편하지 않은가 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우리의 격을 지켜주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배려를 내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국 사람을 말해주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 하나, 그게 누군가에겐 오래 남는 인상이 되고 그 인상이 곧 나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팔짱 끼고 말하는 자세, 버럭 소리치는 말투, 스피커폰 통화 하나까지. 이 모든 게 나이 들어 추하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멋진 어른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경험, 지혜, 연륜. 그걸 빛나게 만들지 아니면 눌러앉게 만들지는 바로 지금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저랬던 적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 있으셨나요? 또는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멋지게 나이들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내 행동 하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예요.